여기 폐병에 걸려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젊은 여인 소피가 있습니다. 소피의 성격은 좀 예민해서 본인이 느끼는 모든 감정에 되게 혼란스러워하는 그런 성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남들에게 조금 괴팍하고 예의 없이 굴기도 하고요. 가끔은 되게 교만한 태도로 상대를 대하기도 해요. 하지만 이런 소피의 이기적인 행동들 앞에서 친구들은 소피가 아프다 보니까 어린애 투정 부리는 것처럼 여기고 어르고 달래서 넘어가는 일이 많았습니다. 특히 소피의 친구 중에 위팡이라는 친구는 소피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항상 바로 옆에서 소피를 지켜주는 그런 좀 든든한 친구였어요. 이 위팡에게는 윈린이라는 애인이 있었는데요. 이 둘은 소피가 봤을 때 뭐 서로를 정말 아끼고 사랑해주면서 아주 행복해 보이는 좀 소피가 봤을 때 이상적인 커플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어요. 어느 날 설 명절에 소피가 집에 혼자 있었어요. 근데 그날따라 아무에게도 연락이 오지 않았고 소피는 굉장히 분해해요. 어떻게 나에게 아무도 연락을 하지 않을 수 있지? 그러다가 이제 문득 든 생각이 사실 본인도 주변 사람들에게 먼저 연락을 하거나 이랬던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날 밤에 위팡과 윈린이 소피의 집에 찾아오게 되는데요. 웬 싱가포르 남자를 데리고 와요. 둘이 잘해봐라 뭐 이런 건 아니었고 그냥 그들이 시간을 보내다가 소피가 혼자 있을 것을 생각해서 소피 집에 온 거예요. 이 싱가포르 남성의 이름은 링지스인데요. 이 링지스를 보자마자 소피는 그에게 한눈에 반하게 됩니다. 책에서는 이렇게 표현이 돼요. 남자에게 아름다움을 느낀 게 살면서 처음이라고. 이 링지스는 키가 아주 컸고요. 또 하얀 피부에 얇고 붉은 입술을 갖고 있었어요. 또 아주 매력적인 눈동자를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링지스를 만나게 된 이후부터 소피는 맨날 링지스를 생각을 해요. 일단 소피는 병 때문에 학교를 다니지 못했고요.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혼자 보내는 게 다였어요. 이때 계절이 겨울이었기 때문에 외출은 가능하면 안 하는, 그래서 소피는 뭐 딱히 친구들과 무슨 특별한 약속을 하지 않는 이상 집 밖에 나갈 일이 별로 없었던 거죠. 보통 이제 친구들이 소피 집에 많이 놀러 왔는데 그렇게 소피 집에 놀러 오는 친구 중에 위팡과 윈린이 있었고 또 이제 웨이디라는 남성이 있습니다. 사실 이 웨이디라는 남성은 소피를 굉장히 사랑하는, 소피에게 푹 빠져 있는 남성이에요. 소피는 웨이디가 본인을 사랑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다만 소피는 그만큼 그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소피도 이 자신을 그렇게 사랑해주는 웨이디를 웬만하면 사랑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뭐 어디 사람 마음이 내가 저 사람 좋아하고 싶다고 해서 좋아하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좀 이 책에서 봤을 때 웨이디가 그렇게 매력적인 사람 같이 느껴지진 않더라고요. 좀 너무 헌신적인 사랑만 하는, 물론 소피가 아팠기 때문에 더 그런 모습이 있었을 수 있지만 정말 필터 없이 사랑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 눈물이 되게 많아요. 계속 잘 울더라고요. 본인이 사랑하는 사람이 아픈 사람이라면 순간순간 울컥울컥 눈물이 날 거예요. 근데 그런 웨이디의 모습을 보는 소피 입장에서는 본인이 아픈 사람이라는 걸 잊고 있다가 이 웨이디가 이렇게 갑자기 울고 뭐 그런 식으로 굴면 더 자기가 병치레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상기시키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 같아도 웨이디를 보는 게 마냥 즐겁지만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소피의 교만이 조금 느껴졌던 부분이, 이 웨이디는 소피를 누나 하면서 부르거든요. 근데 사실 소피보다 웨이디가 4살이 많아요. 근데 이걸 웨이디가 알고 그냥 뭐 애칭처럼 누나라고 했던 건지 아니면 진짜 소피가 무슨 뭐 나이를 속여서 그렇게 된 건지는 책에서는 안 나왔지만 어쨌든 둘의 어떤 대화나 이런 모습들이 참 상하관계 같은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와중에 이 소피 앞에 링지스라는 키 크고 좀 듬직해 보이는 싱가포르 청년이 나타난 거죠. 소피는 아까 앞서 말했다시피 계속해서 링지스 생각을 해요. 근데 또 외출도 못하고 뭐 학교를 같이 다니는 입장도 아니다 보니까 뭐 우연히 링지스를 만난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그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고 소피가 막 친구들한테 나 링지스 너무 마음에 드니까 나 소개 좀 시켜줘라고 말할 수 있는 성격도 아니었고, 뭐 소피가 그럴 상황도 아니었죠. 아무튼 그래서 소피가 결심을 합니다. 이사를 갈 결심을 해요. 친구들이 사는 동네와 소피가 사는 동네는 조금 떨어져 있었어요. 친구들은 이제 학교 근처에 이런 하숙집에 살고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링지스가 사는 곳과 윈린이 사는 곳의 가운데 집을 소피가 딱 구합니다. 근데 그 소피가 구한 집이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지내기에는 좀 눅눅한, 그리고 좀 습한, 그러니까 좀 쾌적하지 못한 그런 곳이었던 거예요. 친구들이 조금 이런 소피의 선택을 의아해해요. 링지스와 만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잦은 교류가 시작돼요. 이 링지스와 친구들과 해서. 그리고 또 소피가 지나가는 말로 나 영어 과외도 좀 해보고 싶다, 영어도 좀 배워보고 싶다, 이런 말도 흘리듯이 막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좀 소피가 그런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을 본인이 원하는 방향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능력이 조금 있는, 그렇게 자주자주 만나다 보니까 처음엔 링지스가 소피에게 전혀 호감이 없었는데 호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에 그런 게 있었대요. 폐병이라는 게, 사람이 말라가잖아요. 홀쭉해지고 인상도 창백해져서 이제 피부도 하얘지고 눈도 더 커 보이고, 그렇게 돼서 이 폐병을 미인병이라고도 불렀대요. 그래서 막 걸리고 싶어 하고 막 이랬다고 해요. 지금으로 치면 퇴폐미? 뭐 그런 분위기였나 봐요. 그래서인지 이 링지스도 소피한테 점점 빠져요. 소피 역시 계속해서 이 링지스의 외모에 감탄하면서 그 둘이 뭐 대화도 나누고 자주 만나요. 근데 이 소피가 링지스랑 대화를 하면 할수록 링지스가 좀 속물인 거예요. 링지스의 삶의 첫 번째 목표는 돈이었어요. 링지스가 꿈꾸는 가정, 뭐 미래의 와이프, 이런 거는 어떤 거였냐면, 본인이 사업을 하는 상황에 접대할 손님을 집으로 데리고 왔을 때 뭐 거나하게 음식을 차려놓고 옆에 참하게 앉아있는 아름다운 미모의 와이프, 그리고 그 손님을 뭐 같이 맞이하는 통통하게 살이 오른 아들, 이런 식으로 소피가 들었을 땐 되게 모습에만 치중을 한 거에서 되게 실망을 많이 하고, 링지스가 말하는 건강미 있는 아름다운 아내는 소피가 될 수가 없잖아요. 아프니까. 죽을 날을 일단 받아둔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 이 링지스의 이런 미래의 꿈을 소피는 더 부정적으로 받아들였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왜 더 내면적인 것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겉에 보여지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을 하나. 또 이 당시에 사실 싱가포르 유학생이라는 건 잘 나가는 집안의 자녀들만 가능했던 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링지스의 삶이 그러했으니 본인도 그 비슷한 삶을 꿈꿨겠죠? 그래서 소피는 진짜 링지스의 내면만큼은 되게 혐오합니다. 머리로는 링지스가 아니라고, 링지스를 머리로는 혐오하면서 이 몸과 마음은 링지스를 계속 원하는 거죠. 근데 이맘때 소피의 친언니 윈 언니가 병으로 사망을 하게 되는데요. 그 윈 언니는 평소에 소피한테 편지를 보내기를 본인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 남편과 갖고 있는 어떤 불화, 갈등, 결혼을 함으로 인해서 여자이기 때문에 겪게 되는 어떤 손해, 이런 거를 참 많이 소피아에게 털어놨던, 그러다 보니 병이 빨리 낫고 싶다는 생각보다는 생에 미련을 버리는, 뭐 그건 그거고, 링지스랑은 계속 이제 만나요. 이 주변 사람들도 그들의 사이를 눈치챈 거예요. 근데 웨이디가 있잖아요. 이 소피를 엄청 사랑하는 웨이디. 근데 웨이디는 알고 있었어요. 소피가 링지스를 사랑하는 것을. 뭐 소피는 아직도 근데 이제 링지스한테 완전하게 마음이 기울었다기보다는 계속 링지스를 밀어내고 싶은데 그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웨이디랑도 계속 만나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웨이디한테 속으로 나를 제발 너에게 반하게 해줘라는, 소피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웨이디를 만나면서. 근데 웨이디는 만나면 만날 때마다 울고, 본인이 쓴 일기를 웨이디한테 보여줘요. 그 일기에는 본인이 링지스를 보고 느꼈던 감정들이 적나라하게 써 있었고요. 그걸 이제 웨이디가 보게 됩니다. 소피는 이제 웨이디랑 멀어지려고 그런 행동을 한 것 같아요. 또 동시에 소피가 링지스랑도 되게 멀어지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좀 멀리 사는 어떤 친구의 동네로 이사를 갈 계획을 세워요. 이사를 계획하면서도
그걸 또 링지스가 듣고 자기에게 찾아와 주기를 바라고 막 이런 마음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요. 좋아하는 사람, 뭐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봤던 사람이라면 이걸 좀 공감할 수 있을 거예요. 모든 게 나랑 맞지 않고 심지어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는 게 너무 싫어. 좋아하고 싶지가 않아. 내 이상형이나 이런 게 아니야. 근데도 만나기만 하면 거부할 수 없게 되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 외의 모든 걸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 사람만 보게 되는 거죠. 왜 사람들이 나쁜 남자를 만나겠어요. 이게 자기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뻔히 알면서, 물론 나는 안 그럴 거야 라는 게 깔려 있겠죠. 나는 안 그럴 거야 해서 그렇게 되지 않은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게 시간이 지나서 보면 결국 그때 내가 피하길 잘했다라는 게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내가 이 사람을 선택하면 확률적으로 안 좋게 될 가능성이 좀 많아 라는 생각이 든다면 좀 피하는 게 먼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참 소피는 자기애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라 그런지 그래도 꽤 이성적으로 굴어요. 정말 많은 링지스의 유혹을 뿌리칩니다. 링지스는 계속해서 소피한테 어필을 하거든요. 소피는 계속 차단을 시키고요. 참고 마지막에 와서 링지스의 손길을 거부하지 못합니다. 뭐 이 손길이라고 해서 뭐 엄청난 스킨십 뭐 이런 건 아니고, 이 책의 시기가 이제 중국의 뭐 옛날 시대이기 때문에 좀 보수적인 그런 면이 있어요. 링지스의 손길을 거부하지 못한 자신에게 굉장히 큰 실망을 하면서 소피는 아무도 없는 곳으로 떠나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어차피 올 죽음이 빨리 자신에게 차라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소설이 끝이 납니다. 이 소설은 딩링이라는 중국의 작가가 쓴 소피의 일기라는 소설이에요. 제목처럼 이 일기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진짜 책이 얇아서 2시간도 안 걸리는 것 같아요. 책 읽는데. 근데 그렇다고 뭐 갖고 있는 내용이 얇다고 막 엄청 후루룩 읽히는 그런 책은 아니었던 것 같고, 근데 그렇다고 막 뭐가 엄청 묵직하게 이렇게 담겨있는 책 같지도 않았어요. 다만 20대 초반에 죽음을 앞둔 여인이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끼면서 이걸 되게 솔직하게 자기 마음을 쓴 거예요, 글로. 이 사람이 느낀 이 사랑이라는 감정이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다 나도 느껴봤던 그런 감정들인 거예요. 소피는 계속 이 머리랑 마음이 따로 놀거든요. 그래서 글도 뭐 앞 페이지에는 이랬다가 뒷 페이지에는 저랬다가 이러면서 진짜 마음이 왔다 갔다 갈팡질팡해요. 뭐 확신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많은 여자가 겪어봤을 그런 감정이기 때문에 와닿는 부분도 많았고, 중국 소설이라고 했잖아요. 중국에서는 당시 시대에 비해서 꽤 센세이션했다고 해요. 근데 뭐 그렇다고 지금 우리가 읽었을 때 뭔가 선정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은 없었고요. 오히려 저는 이 소피가 되게 순수한 소녀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아마 이건 뭐 시대적 차이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굳이 이 책을 꼭 읽어보세요 라고는 추천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래도 이 과거의 젊은 여성과 지금 현대의 젊은 여성이 느끼는 어떤 감정이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걸 알 수 있었던 그런 소설이었습니다. 이번 소설은 여기까지 하고요. 전 다음 책 읽으러 가볼게요.